네,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인장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변환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들었겠지만은 기계 계열에서 인장시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적 물성 측정 방법입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강의 자료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재료를 만들게 되죠. 그 중에서 일부 재료를 빼다가 이 재료가 얼마만큼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기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인장시험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재료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일부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만드는데 이때 무슨 규격을 사용하느냐, KS 규격 또는 ASTM 규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판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판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STM 28 또는 28M 요 규격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는 도구본 형상으로 요렇게 시편이 돼 있고요. 뒤에 이제 시험하는 사진을 보여줄게요. 거기에서 아랫부분은 장치로 연결을 해둔 상태에서 윗부분을 그립을 잡고 인장시험기에 연결해서 일정 속도로 위로 당겨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재느냐? 바로 하중을 재게 되죠. 얘가 변형하는데 필요한 하중을 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변이를 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료가 일정 단면적인 부분이죠. 여기에서 변이를 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이를 재는 거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클립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편에다가 물려주죠. 그래서 클립의 변이가 얼마만큼 변했냐, 요거로 길이를 재는 게 신율계. 요거는 이제 되게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좀 더 예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뭘 달겠느냐? 변이 센서를 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서 압력 변화를 저항 변화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통해 가지고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측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DIC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 시편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이 각각의 도트, 이 사진의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DI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비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부분 기억나시죠? 이제 인장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탄성계수죠. 일레스틱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재료의 일축으로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힘에 저항하는 정도를 탄성계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탄성계수가 더 높은 재료가 변형을 덜하게 되는 거죠. 스프링 상수랑 마찬가지예요. 스프링 상수가 높은 스프링들은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더 적어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이때 재료에 나오는 대표적인 힘을 받는 상태를 응력으로 정의를 하고, 얼마만큼 변형했는지를 표시하는 게 변형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응력은 원래 단면적분의 재료에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재료에 가해지는 힘을 원래 제품의 단면적으로 노멀라이즈 시켜준 게 응력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응력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자, 이 재료를 힘을 주면은 재료가 그림에서처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동일한 힘일 때. 얘는 이제 스프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체를 원래 길이 대비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로 정의를 해주는 게 변형률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재료의 특성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서 우리가 얻는 게 바로 탄성계수가 되는 거죠. 시그마는 2 입실론. 네, 그래서 응력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탄성계수에서 변형이 증가하게 되고, 동일한 능력 상태에서 탄성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형률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오늘은 그래서 실제 인장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요거를 제가 해볼 테니까, 숙제로 올리는 제가 엑셀 파일을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를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주면 제가 채점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죠. 원래 재료가 변형하는 데서 재료의 원래 단면적과 원래 처음의 길이를 가지고서 변형률과 응력을 정한 게 엔지니어링 값들이에요. 공칭 변형률과 공칭 응력. 그래서 여기는 엔지니어링 값들은 소문자로 표현을 해주죠. 소문자 2와 소문자 S. 그래서 원래 길이 L0분의 L 마이너스 L0, A0분의 F. 자, 근데 여기에서 재료의 소성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소성 변형일 때는 델타 V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원래 L0 있던 게 L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단면적은 A0에서 A까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는 A0 곱하기 L0는 AL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면 A는 A0 L분의 L0가 돼요. 그래서 인장을 하게 되면은 재료가 변형이 누적됨에 따라서 단면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태로 갔을 때 단면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단면 감소를 고려를 안 해준 게 공칭 변형률. 길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걸 기준으로 변형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힘은 여기에서 요만큼 가해지죠. 그래서 미소 영역에 대해서 변형률을 측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세 변형률, 그 다음에 단면 변화를 고려해서 만들어준 값이 실제 재료의 변형률을 표시하는 진응력과 진변형률이에요.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탄성계수, 연신율 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변형률은 입실론으로 정의가 되고, 길이가 원래 L0부터 L까지 변하죠. 자, 그래서 입실론은 인테그랄 L0부터 L까지 L분의 DL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L분의 DL, 그러니까 원래 현재 길이분의 DL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변하게 되죠. 이게 L0부터 L까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입실론은 ln L0분의 L이 되죠. 이 L분의 DL을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ln L이 되고, 이게 L0부터 L까지이기 때문에 ln L0분의 L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변형률은 ln L0분의 L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L0분의 L, 바로 앞에서의 관계죠. 여기서의 관계식에서 보게 되면은 L0분의 L은 A분의 A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한 게 이제 뒤에서 쓰는 거고, 이 L0분의 L을 바로 표현을 해가지고 L을 L0 플러스 델타 L, L분의 L분의 표시된 게 1 플러스 L0분의 델타 L이죠. 그리고 요게 2값,
공칭 변형률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진 변형률은 입실로는 ln 1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능력 같은 경우에는 a분의 f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때 a분의 f에서 a는 여기에서 a는 a0 l분의 l0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f a0 l0분의 l이 돼가지고 요게 a0분의 f니까 요 값이 공칭응력 s가 되고 이게 1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지능력은 s 1 플러스 2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변환하는 거를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켜가지고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은 이제 마그네슘 합금 판재인 AG31, AG31을 가지고 두께 1mm, 두께가 1mm고 게이지 랭스 부분은 여기가 50mm, 여기가 5cm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물고 있는 게 재료를 접촉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재료가 가운데 부분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냐를 측정하는 익스텐션 미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0mm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1mm고 폭은 4mm예요. 그래서 제품의 단면적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인장 시험에서 나온 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로드가 측정이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익스텐션 미터에서 측정한 결과가 되고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부분 연결된 장비에서 하중을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변이와 하중 곡선을 얻게 되죠.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직선 부분, 이거를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이 나온 부분이 탄성 변형, 그리고 여기에서 0.2% 가는 부분이 이제 항복 응력, 여기서 이제 워크 하드닝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파단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공칭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인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죠. 여기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50으로 나눠서 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걸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 거리 이 게이지 랭스 L0 값을 절대 참조를 해야 되죠. 그냥 여기에서 참조로 내려주게 되면은 이 A1, A2, A3, K2 요 값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을 안 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값이 바로 절대 참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string k f4나 또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왼쪽 거는 변하는데 분자는 변하는데 분모는 안 변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변환할 수가 있고, 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중을 원래 면적, 이것도 A0가 되겠네요. A0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도 절대 참조를 통해서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뒤에 옆에가 가득 차 있으면은 얘도 똑같이 채워주는 게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거를 삽입 분산형 직선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트루 스트레스랑 트루 스트레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잊어버리면은 기억을 하려면은 여기죠. 아이고 요거가 안에 들어갔네. 네, 진변형률 입실로는 ln 1 플러스 2, 지능력은 시그마 as 1 플러스 2. 그래서 true strain, true 네 스트레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단위가 틀렸네. 자, 여기가 뉴턴 단위, 킬로뉴턴 단위죠. 이제 단위에서 네, 원래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죠. 근데 이거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과 동일해요. 그래서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얘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1000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재료 항복 응력이 230 정도 된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트루 스트레스랑 트루 스트레인 값으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입실로는 ln 1 플러스 2니까 트루 스트레인은 로그 ln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연 로그가 로그예요. 그리고 로그 10은 따로 있죠. 그냥 로그면 자연 로그가 돼요. 1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트루 스트레인으로 바꿨고,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S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곱하기 1 플러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이 돼서 요렇게 내려주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삽입 이제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값으로 재료 응력을 변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곡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왜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을 사용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칭 변형률은 인장 대치 시 성립이 안 돼요. 공칭 변형률은 누적 변형 시 중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제로 같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탄성계수하고 항복 응력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여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부에서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대충 보세요. 이게 전체 기울기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오는 재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런 식의 S자 커브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가장 직선에 가까운 선으로 보관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빼고 가운데 부분만을 사용을 해서 하니까 200메가파스칼 정도까지 한번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삽입, 분산형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이 거의 직선이 됐죠. 변형률,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의 관계가 직선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추세선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추식을 하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왔죠. 직선 피팅이 잘 돼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응력은 47691 변형률 빼기 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바로 일레스틱 모듈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값, 이 값은 47691 그리고 단위는 메가파스칼 단위가 되겠죠.
처음부터 메가파스칼 단위에서 트루스트레인과 트루스트레인을 만들어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메가파스칼이 돼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항복응력을 구해야 되죠. 항복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항복응력을 어떻게 구하냐? 기억나죠? 여러분들 제가 강의 자료에 써놨었는데 0.2% 오프셋이죠. 탄소광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초기 항복점이 발견이 되는데 보통 재료에는 그런 점이 없이 무난하게 증가를 하는데, 자, 이때 재료에 남아있는 변형률이 0.002, 0.2%가 되면은 얘가 소성 변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선과 0.002에서 시작한 선이 만나는 점이 항복점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하죠? y는 k x 0.002를 해주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엑셀에다가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옆으로 요렇게 가봅시다. 자, 이제 0, 0.01, 0.0, 0.00 이 단위를 보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값은 47691 곱하기 가로치고 요거 빼기 0.002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네, 0.002에서 이 그래프와 동일한 직선을 갖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두 가지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곡선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하고 곡선을 그리면 엑셀에서는 하나가 x, 그 다음에 하나가 y1, y2, y3 총 3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 4개로 그린 뒤에 데이터 선택에서 계열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계열은 맞게 돼 있죠? 편집. x 값은 2, y 값은 f. 자, 두 번째 계열. 요거를 보면은 x가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요렇게, 그 다음에 y 값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제 이 값이 정확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0.002가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 함수를 구할 때 스트레인 값에서 ln을 써야 되는데 로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로그 ln 1 플러스 2니까 네, 여기가 ln 1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추세선을 다시 가보면은 탄성 계수는 22만 712 메가파스칼이 되고, 네, 요거를 다시 업데이트한 거로 보정을 해주면은 그래프에서 요거를 그릴 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네, 간단히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340 정도에서 생기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하고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선도하고 요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직선 접하는 부분이 바로 네, 그 데이터 값이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의 값을 우리가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접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가 대보면은 이 부분이 네, y 값이 248.54 메가파스칼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래서 항복 응력 y는 248.5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탄성계수 구하고 항복강도 구했죠. 자, 그럼 나머지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뒤에 함수죠. 시그마는 K 입실론 N 플로우 스트레스가 어떻게 가는지를 추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앞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에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입실론의 관계로 표현이 되죠. 일축인장에서는 입실론은 n까지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재료가 이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관계를 통해서 이 다음에 얘네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가 어떻게 갈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그마는 K 입실론의 n승.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로그를 씌우면 되죠. ln 시그마는 ln K 입실론의 n승인데 요거는 ln K 플러스 ln 입실론의 n승 ln K 플러스 n ln 입실론 요렇게 됩니다. 자, K는 컨스턴트 값이니까 상수로 빠지게 되고 이 부분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지수로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는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요거를 로그 스케일을 취해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은 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왼쪽까지 그래프가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랑 트루 스트레인을 로그 값을 그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나.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하고 끝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두 가지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 부분은 탄성 영역이고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직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nk 입실론 n 로그 입실론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여기. 자, 그래서 나머지 쓸데없는 부분들을 한번 지워 볼게요. 여기 지우고 나니까 뒷부분이 없어졌죠. 이 부분만 남고, 자, 탄성 영역까지니까 우리가 앞에서 응력을 250 정도까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한번 지우면은 이제 요렇게 직선 부분만 남게 돼요. 자, 그럼 n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요거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직선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앞에 했던 방식으로 추세선을 아이고 이상해졌네. 추세선을 선형으로 그리고 추세선 서식을 수식의 차트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요게 이제 바로 K 입실론 n에서 n 값이 0.1148이 나온다. 근데 여기보다 갈수록 기울기가 감소하죠. 요걸 가지고서 지혜를 지울게요. 아이고 뭐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진 것 같네. 아, 지웠죠. 참 제가 깜빡했네. 자, 여기니까 5.66 정도까지 로그 5.66 정도까지 남기고 뒤에 부분은 지우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매우 직선처럼 나왔죠. 이제
그래서 얘를 피팅을 한 결과 얘 기울기 로그 스케일에서 이 값 0.1358이 n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수식을 이제 제 엑셀에서는 삽입 수식 요거를 잘 몰라서 워드로 한번 해보죠. 제가 사실 수식은 거의 다 워드로 써가지고 매스 타입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시그마는 플로우 스트레스니까 시그마 바는 K 입실론의 n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로그를 씌우면은 ln 시그마 바는 ln K 플러스 n ln 입실론이 되니까 네, 여기에서 기울기가 바로 n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엑셀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탄성계수 구했죠. 그 다음에 항복 강도 248.5MPa, 그 다음에 시그마는 K 입실론 n에서 n값, 지수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게 무엇이냐, 제가 이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커브를 그리고 이 커브에서 탄성계수, 항복강도, 자연로그 지수, n값을 구한 엑셀 파일을 이 클래스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엑셀은 다 쓸 줄 알겠죠? 어차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용한 게 몇 개 안 돼요. 자연로그 ln,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리고 추세선 만든 거,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서 추세선 추가만 하면 돼요. 선형으로 넣은 다음에 수식의 차트 표시, 요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은 꼭 나중에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계가 하게 되는 일이 아이고, 자꾸 펜을 까먹네요. 힘이 가해졌을 때 이 힘을 버틸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 버틸 수 있는 최소의 재료의 양을 넣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설계를 할 때 탄성 계수가 넣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료가 강하냐 안 강하냐, 또는 강성이 높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탄성 계수와 항복 강도입니다. 이 재료가 상대적으로 변형이 큰 재료인지, 항복을 어떻게 강도가 높은 재료인지를 이 탄성 일축 인장 실험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재료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 일축 인장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탄성계수, 항복강도, 금속 같은 경우에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 등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금속 판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 이제 기둥을 만들었다, 또는 원 파이프를 만들었다, 얘를 인장하거나 압축을, 형상을 만들 거를 직접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변환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구조 설계, 제품 제작, 생산,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어차피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